피가 되는 지역 송파의 모습을 봐라. 강한 영향을 줄 거라는 많은 하락론자들의 얘기를 다 지금 무시하고 전월세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갱신계약이 증가 중인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그게 마치 미래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47평 아파트가 57억 신고가 찍었어요. 놀라운 일입니까? 남들이 안 갈 때 가야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흥분하거나, 이거 뭔가 이렇게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드려왔던 이야기를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이고, 시장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 게 왔구나. 결국 현재 데이터로 확인되는 시장의 모습을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언론에 기사를 접했을 텐데요. 바로 이 서울부동산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통계치가 오늘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장의 어떤 통계가 또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 지금 약간의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이제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기사들은 어딘가 좀 자극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점도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원에서 이제 그 통계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이었죠. 계속 0에서 지금 0.002로 2%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서울의 경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도 모두 낙폭을 줄이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전세는 지금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 말고 이제 서울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전월세 시장의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전전주죠. 까지는 0.01로 해서 마이너스였던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모습이, 서울은 이제 보합이었고, 근데 0으로 보합 전환, 서울은 상승 전환 전세가, 그리고 지방도 보합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전환됐거나, 아니면 낙폭을 줄여서 0이 됐거나, 아니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한 주를 지금 지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상승의 에너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구별로 좀 쪼개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구별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 전전주, 그러니까 1월 20일과 지금 2월 3일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보면, 지금 주황 색깔이 이제 2월 들어와서 2월 3일의 데이터거든요. 변동률. 자, 대다수가 주황색 그래프가 위로 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용산, 성동, 광진, 그리고 서대문은 마이너스였는데 크게 전환되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확 올라왔고요. 중랑구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구 보합이었는데 상승, 종로구도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양천구 크게 상승률 올라왔고, 강서구도 상승률 올라왔고, 오히려 상승이 더 상승폭이 커진 거죠. 영등포 상승폭 커졌고요. 서초 많이 커졌고, 강남구 커졌고, 송파 많이 커졌습니다. 송파 아주 중요하다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송파구는 지금 마이너스인 적이 없어요. 1월달 들어와서도 계속 점점점 상승폭이 좀 줄었다가 1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송파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12월 말에 여러분께 영상으로 지금 중요한 키가 되는 지역 송파의 모습을 봐라 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빠르게 어떤 송파가 그런 특히 잠실권의 분위기가 거래의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인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뭡니까 이 토어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뜨거운 분위기가 되고 있고 지금 엘리트를 비롯한 뭐 레이크 팰리스라든가 파크리오 이런 데서 헬리오시티 그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의 분위기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환경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요 지역들 말고 마이너스의 낙폭이 좀 줄고는 있지만 아직 상승은 안 된 곳들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성북구는 보합이죠. 보합. 동대문구도 보합. 그리고 강북구는 상승 여전히 하락이지만 하락폭이 줄었어요. 은평도 하락폭이 줄었고 그리고 구로, 금천, 동작은 이제 하락폭이 유지 그리고 관악구도 보합 이렇게 됩니다. 이 지역들을 우리가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중하급지로 얘기되는 곳들 금천구나 구로구, 은평구 그리고 강북구 이런 지역들인데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점차 0으로 보합세로 전환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보면 노원구만 마이너스 0.03%를 유지 중인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1월 들어서 가장 거래량 제일 많은 곳이 노원구입니다. 워낙 거래량이 많은 곳이 노원구인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거래량을 내줬어요. 거래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1월 들어오면서 다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송파보다 거래가 조금 증가 중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노원에 다시 수요층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바닥에서 좀 낮은 가격대 거래를 좀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거래가 많은 만큼 하락 거래가 유지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마이너스로 거래가 확인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유일하게 낙폭을 더 키운 곳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여기는 어떤 지역이죠? 지금 물량이 12,000세대가 지금 풀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서울에 어떠한 강한 영향을 줄 거라는 많은 하락론자들의 얘기를 다 지금 무시하고 굉장히 분위기 전체적으로 뜨겁게 올라왔었던 지난 장이었고 지난 2024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입주가 한 50% 정도가 끝난 상태지만 이제 물량이 조금씩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막판에 조금씩 지금 가격적인 이제 약간 하락 거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조만간 소화되면서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 실거주 하실 분들 매수하실 것들을 빨리 찾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구별로 보면 이런 상황이고 좀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와서 보여드리면 변동률표를 쭉 지난 기간까지 해서 같이 본다면 지금 서울은 이제 막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됐지만 광진, 마포, 양천, 서초, 강남, 송파 여기다가 성동 뭐 이런 지역들까지 합해서 이 지역들 모두 뭐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래도 좀 중상급지 이상의 급지들은 굉장히 상승의 에너지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전체 구를 다 가져온 것인데요. 유일하게 강동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폭이 커진 강동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들은 우리가 하급지라고 하는 곳들까지도 낙폭 줄이면서 다시 회복을 위한 이렇게 에너지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낙폭을 줄여서 올라가든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송파는 뭐 날아가고 있고요.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통계치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바닥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일단 서울부터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세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전세가 서울은 상승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지금 보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전세가 말하는 것 전월세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제가 이거 지난 명절 설 연휴 기간에 라이브 방송할 때도 지금 전세 가격에 왜 에너지가 좀 약한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지금 갱신권 쓰는 거래가 많아요. 갱신권 쓰는 거래가.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월세 거래도 이제는 제가 통계를 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올해부터는 이 전월세 추이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해서 다 이제 좀 번거로워도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주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갱신 계약은 지금 요 그레이색이고요. 신규 계약은 여기 파란색인데요. 지금 지난 10월부터 점차 뭡니까? 갱신 계약이 증가 중인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대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요.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전세 그 새로운 전세로 이제 가지 못하고 갱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고, 또 시장의 어떤 시장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사 비용 들이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거나 쾌적한 집으로 가거나 하는 거 다음으로 미룹시다. 우리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재계약해서 합시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갱신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2월은 이제 2월 이게 데이터가 2월 4일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아직 많이 집계가 안 돼 있으니 아직은 조금 거래 확인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가 지금 그런 모습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갱신 계약이 많구나. 그럼 갱신 계약이 많아지면 일단 그 현장을 도는 손님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전세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매물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전세 매물도 부족하고 또 수요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세값은 오른다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뭐 오늘도 보니까 기사에 나왔던데 월세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월세값이 계속 뭐 오르고 있다. 엄청나게 상승 중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잘못된, 우리가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치우쳐서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그게 마치 미래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전세를 계속 지불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냐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전세가 월세가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월세를 피해서 전세로 다시 수요가 이동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월세 거래 비중을 보여드리는 건데, 월세가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는 많았죠.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월세가 많았는데 다시 12월, 1월 들어오면서 다시 전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계속 월세 살겠습니까? 전세로 들어오는 수요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사철을 맞아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거래가 조금 더 빨리 거래 신고될 수 있는 환경인데 전세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최상급지, 상급지 쪽보다는 좀 중급지, 하급지들의 어떤 환경들, 시장의 분위기를 이 전월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시장이 시세가 좀 움직여 가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가 다시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하면서 올해의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은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자극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사를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신축 아니야. 얼죽신 양극화. 서초 57억 신곡 가구, 강북 1억 마픽.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기사만 봐도 우울감이 올라오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기사다. 이거 잘못된 기사입니다. 잘못된 기사. 자, 뭐가 잘못됐냐? 일단 비교군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는 거, 서초의 어떤 아파트와 강북의 어떤 아파트 비교하는 거, 이거는 입지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물건이 잘못 선택됐다는 거죠. 물건이.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7억 신고가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요. 매자, 메이플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자, 여기 아파트 지금 47평 아파트를 지금 비교하는 것인데, 47평 아파트가 57억 신고가 찍었어요. 놀라운 일입니까? 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강북에 여기 1억 마피라는 이 아파트는요, 강북에 있는 미아동의 미아 하나 포레나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여기서부터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얘는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야. 누구나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대다수의 부동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아파트. 이거는 알란가 모를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예요? 그만큼 물건의 가치가 완전 다른 물건을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못된 비교군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한번 꼼꼼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태생. 태생하면은 당연히 강남과 지금 강북을 비교하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메이플자이는 어떤 아파트냐? 저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어땠다는 겁니까? 강제로 분양가를 눌러서 분양가 자체가 쌌어요. 그런 아파트하고 지금 그냥 일반 아파트랑 비교하면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인 거죠. 일단 얘는 태생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대에 최근에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전면으로 해서 50평대 아파트가 52평인가요? 그게 106억의 거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저렴한 분양가였지만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이게 지금 57억짜리가 47평 아파트거든요. 57억이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싼 가격이에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과연 신고가라는 게 의미가 있나? 진짜 신고가인가? 아니면 그 가격이 갈 만큼 충분한 환경인가? 이 가격이 결코 무거운 가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태생이 잘못됐고, 그 다음 뭐가 잘못됐냐? 친구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 자, 친구들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까? 한번 잠깐 볼게요. 지도를 잠깐 가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메이플자이 어디 있나 먼저 좀 보자고요. 메이플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메이플자이. 자, 잠원역과 반포역 딱 사이에 입지도 너무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얘 주변에 얘와 시세가 견주어질 만한 아파트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죠. 맞은편으로는 지금 반포 자이가 있고요. OTL 반포라고 해서 여기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반포 자이, 신축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도 신반포 팰리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신반포 4차, 위로 가면 신반포 2차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가 될 재건축, 핫한 재건축 아파트도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좋은 여건 속에 들어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 푸레나는 어디 있었나 보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강북구 미아동이니까요. 자, 여기 4호선 라인을 좀 따라가 보자고요. 4호선 쭉 그러면 여기 미아 사거리가 있고 미아 사거리에서 저 미아역으로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됩니다. 미아 사거리 가면 안 되고 여기 싹 틀어서 이쪽에 삼양 사거리역 앞에 있는 여기가 하나 푸레나예요. 여기가 코너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새 아파트여도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변으로는 다 저층 주거지들이고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지금 개발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이런 곳들이거든요. 길 건너편으로 이제 레미아 트리베라라든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SK 북한사시티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바로가 아니고 또 앞으로는 또 주택가들이 좀 여기 노후된 좀 개발이 필요한 그런 땅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다른 상이한 이쪽은 나홀로 시세를 다 혼자서 챙겨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동등한 어떤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또 볼까요? 뭡니까? 규모. 자, 규모. 아까 우리 메이플자이 몇천 세대라고 했죠? 3,3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 미아 하나풀에나 지금 400 몇 세대입니다. 500세대가 안 됩니다. 500세대가 안 돼요. 규모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죠. 규모라도 저게 우리 미아동 아파트가 한 2,000세대라도 됐으면 이 얘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는데 규모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에서도 안 됩니다. 네. 메이플자이 어쨌든 자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일곱건설사로서의 든든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이와 조금 아쉬운 하나가 격차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입지를 빼고 나서도 다 모든 것들이 비교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놓고 지금 이런 기사를 썼다.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한 기사다. 이거 말고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또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또 후분양 아파트예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서 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공사 비용을 다 분양가에 녹였기 때문에 비싸요. 그런데 거기와 또 비교한다? 이것도 역시 잘못됐죠. 거기도 또 입지가 주변에 다주택가고. 그러니까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이런 어떤 자극적인 얼죽신, 양극화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기사들을 우리가 조금 적절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걸러낼 건 걸러내셔야 된다. 지금 일단 좋은 곳들, 잘 가는 곳들, 강남,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곳들 많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그것이냐?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이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도 뭐 엄청 지금 좋아지고 있어. 막 난리 나서 뜨거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또 약간 가격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벌써 지난 연말부터 올해의 시장은 상고하고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흐름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연결되고 나오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는 계속 시장이 움직임이 상승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남들이 보는 만큼만 보면 남들이 가는 만큼만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남들이 보는 만큼만 보면 가는 만큼 갑니다.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나도 한 걸음 가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유지예요, 유지, 현상 유지. 근데 여기서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상대적으로 도태되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남들이 한 걸음 가면 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남들과 거의 그냥 유지만 하는 똑같은 수준이 될 거니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보고 남들이 안 갈 때 가야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격차를 그래야 벌릴 수 있고 그래야 멋진 사다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유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이왕이면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먼저 가서 조금 그 차이를 통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내 어려운 여건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조금 더 나은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해 가려면 남들이 안 볼 때 보고 남들이 안 갈 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올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다. 사다리가 열렸죠? 네. 사다리 끝에 사다리 경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요 멘트 재밌나요? 괜찮나요? 네. 자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제가 사다리 경제를 이름도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남들보다는 현명한 전략을 취하시고 조금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전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안목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현실주의자로 시장을 조금 바라보시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